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동양의학에서 보는 병의 원인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바라보는 병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란 게 병이 발병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서양의학의 관점하고 동양의 관점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병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병인의 개념하고 이제 외관병인, 내상병인, 이제 불내외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제 자, 일단 병인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인 그 말 그대로입니다. 병의 원인, 즉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또 질병이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바로 딱 그대로 해서 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럼 동양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어떻게 분류를 했던가.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병의 원인에서 분류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의 송나라 때입니다. 뭐 중국의 송나라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때죠. 그때 이제 진무택이라는 사람이 병을 이제 분류를 한 걸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외인과 내인과 불내외인. 외인이랑 다른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병의 원인. 그러면 내인, 우리 몸 내부에서 나는 원인. 그 다음에 이 내인도 외인도 아닌 불내외인, 내인도 이 세 가지로 크게 병의 원인을 분류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진무택이라는 사람이요. 자, 그럼 외관병이죠. 외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병인. 자, 자연에서 발생하여 사람의 피부, 입, 코를 통하여 인체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 자, 우리 자연 바깥에서 발생을 해갖고 사람 우리 피부, 입, 코를 통해서 인체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이 이걸 외관병이라 한다. 그럼 이 외관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 유금과 여기. 여기서 유금 음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양할 때 음자가 아닙니다. 음사, 여자 음탕하다 이럴 때 아주 음흉하다 이럴 때 쓰는 음자입니다. 이 음양할 때 음자하고는 틀립니다. 이 음자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약자하고 우리가 정자로 쓰면 이 음이죠. 이건 음양할 때 음자입니다. 이 음하고 어떤 분이 이거 착각을 하시대요. 아닙니다. 이 음자 자체가 틀립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금. 그러니까 6개 아주 음사스러운 아주 나쁜 기운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전염병 있죠?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금의 종류가 어떤 게든가.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기에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6개의 기운이 있다고. 왜? 동양의학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연의 현상이 그대로 우리 인체에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 인체를 동양에서 뭐는가?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우주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 몸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금은 뭐냐? 이 유금. 자, 바람, 풍, 한, 찬 기운, 서, 더위, 습, 조, 마른 기운, 화, 불. 이 6개의 기운. 우리가 원래는 이걸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이 6개의 기운입니다. 원래는. 그럼 이 6개의 기운이 왜 유금으로 바뀝니까? 유금이 됩니까? 자, 이 나쁜 음자가 되냐? 왜? 나쁜 음이. 이 좋은 기운이. 우리의 대지에는 항상 이 6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사계절. 이게 사계절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그 계절과 밤낮에 따라서 이것이 좀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봄이 되면, 바람이 주를 이룬다 한다. 그러니까 바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 속에 한도 들어있고, 서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조도, 화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지 봄에는 바람의 기운이 세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5개 기운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됐다. 찬 기운. 겨울에 하면 춥잖아요. 찬 기운이 우리 대기상에서 줄을 이루는 것이지, 이 나머지 또 5기운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5개의 기운이 줄어들어 있을 뿐, 한에 눌려서 있을 뿐입니다. 자, 여름 되면 더위.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되면 더위가 더 위로 올라서는 거지, 이 5개 기운이 더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거나 뭐 할 때 습이 올라가요, 습한 기운이. 그러다 비가 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계절이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마른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이 되면 대기가 말라 있습니다. 뭐 산불을 조심하십시오. 그때 조기운이 좀 높이 올라갔을 뿐이지 나머지 기운이 다 사라져 있는 거 아닙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 이 화의 기운이 항상 우리 대기에 존재해요. 어느 시대에 따라서 화가 어느 시기에 따라서 화가 높이 올라와 좀 양이 늘어나가지고 나머지 5기운보다 강력해 있는 거지 이게 이 5개 기운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6개, 그때의 기운을 6기라고 합니다. 6기. 그러면 이 6기가 왜 그러면 병의 원인이 된 유금으로 바뀌어버리냐. 이 6기를 우리 몸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사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러면 유금이 이렇게 질병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럼 이 유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외감성. 바깥에서 들어온답니다. 즉, 이 유금은 인체, 피부, 입, 코로 침범하여 발병한다. 왜? 그럼 좀 전에 교수님께 육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기 좋은 기운, 이건 항상 우리 대기상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유금으로 바뀝니까? 유금으로 바뀌었다는 건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우리 몸이 이걸 이겨내지 못했을 때, 어느 한 4개 눌렸을 때, 이게 사기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나쁜 기운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지 못해. 그때는 이게 이제 질병이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성. 유금이 일으키는 질병은 뚜렷한 계절성이 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봄에는 풍병, 봄에는 바람이 세죠. 여름에는 더위. 자, 늦여름에는 습이 많으니까. 가을에는 가을에는 대기가 말라있죠. 겨울에는 한. 자,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뚜렷한 이 사기의 특징이 나타난다. 여기서 계절성이 있다. 요거 이 얘기 나오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봄에 감기,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가 많아요. 이 계절 따라 바뀐다. 근데 같은 감기인데도 어때는 풍열이 오고 풍한이 오고 또 풍한습이 끼어서 오고 풍열습이 끼어서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성. 거주 지역과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환경하고 밀접, 거주 지역과. 자, 사막 고온지대는 한병하고 조병이 많다. 왜? 사막 고온지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고온지대가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 심합니다. 낮에는 영상 40,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 되면 영하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한병이 많이 된다. 그러나 조병. 왜 대기가 말라있잖아. 사막이라는 건 뭡니까? 비가 잘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조의 기운이 세져 있는 거예요. 사막은. 당연히 조병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해안지방, 다음에 습병이 많아요. 왜? 해안지방 당연히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지역이 습지면 습병이 많아요. 거주지역이 습지에 있다. 습병. 여러분 보시면 동남아 같은데 수상가옥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사는 지역에도 보면 이 습지 가까운 데 있는 이 집들, 이거 습병이 많이 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 환경에서 자가면 자는 화열 조병, 화열. 왜? 고온 환경, 고온에서. 온도가 높은 환경 자고 당연히. 그래서 거주 지역하고 환경과 밀접한, 그래서 지역성이 있다, 이겁니다. 유금. 응? 그 다음에 상겸성입니다. 상겸성. 서로 겸해서 온다. 유금 사기는 단독으로 인체에 침범하여 병을 일으키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침범한다. 이게 상겸성입니다. 왜? 바람이면 바람, 이렇게 풍, 한이면 한, 더위면 더위, 습이면 습, 이렇게 하나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 그렇지만 제도 임상을 해보지만 이게 두 가지 겸해서 옵니다. 자, 예를 들어 풍한과 간목. 자, 감기는 감입니다. 간목 감기입니다. 풍하고 한이 섞여서 온 거거든요. 풍하고 한이. 풍하고 한이 같죠. 제가 감기 항상 예를 들어줘. 오한,
발열. 발열. 자, 발열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겹여서 오죠. 오한하고 발열. 그럼 풍한과 안모가 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오한하고 발열력에서 이게 세진다 그랬죠. 이게. 오한이. 그럼 풍한과 안모고. 그 다음에 발열이 세진다. 커진다. 그럼 풍열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풍하고 한하고 풍하고 열하고 또 이렇게 관계. 두 가지가 겸해서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풍한 습비. 풍하고 한하고 습하고 같이 이 비라는 건 비지증은 뭐냐면 통증입니다. 통증.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한 습에 의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한 습비에 하면 풍한 습에 의한 통증. 이거 어떤 말이냐면 관절염이 있죠. 관절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집에 뭐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 야 오늘 분명히 비 올 것 같다.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저 일기예보도 예상하는데 요즘 우리 일기예보 참 잘 맞춥니다. 그냥 그 얘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못 맞춰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기예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기예보가 더 정확해. 왜? 비가 올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상에 뭐가 많이 가득 찹니까? 습이 가득 찹니다. 습이. 그러니까 이 습.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관절이 묵적지근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끼었으니까 차면서, 얼음같이 차면서 통증이 옵니다. 톡수시. 여러분, 제가 항상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다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내 몸에 얼음이 들어있다죠. 그리고 거기가 습이 끼었다. 그리고 거기가 바람이 들어와 있다, 같이. 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야, 얼음? 야, 얼음은 어쩌냐? 띵띵 언다. 야, 얼었다. 거두르면 보세요. 그게 내 몸을 쑤시고 있다. 누르고 있다. 습이 차 있다. 묵적지근하겠죠. 내 몸에 물이 있다고 생각이 없어, 내 몸에. 물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없어야 될 물이 내 몸에 차 있다. 무겁고, 얼음이 끼었다. 그게 얼음이 됐다. 쑤시고 아프고. 그 행동. 이게 그대로 자연현상, 내 몸이 들어온 거. 이게 사악입니다, 사악. 이게 내 몸이 건강할 때 이런 거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서 그냥 다 이겨내버립니다. 그거 좋은 이유라서, 돼지상에 있는 기운입니다. 내가 항상 받아야 내 기운. 같이 생활하는, 좋은. 근데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을 때죠. 오늘 현상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통증. 그 한습 곤비. 한습이 끼어서는, 곤비. 꼴나 통증. 아주 아픈 통. 한하고 습이 딱 뭉쳐서 오는 통증. 한습이 좀 전에 얼음하고 물이 얼렸다고 보세요, 내 몸이. 무릎 관절 이런 데가 그냥 얼려져 있다. 그 통증 오는 거. 그 느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겸해서 온다, 이겁니다.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봐서 그냥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렇게 겸해서 옵니다. 유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서 중에 전화가 일어난다. 일정한 조건이 붙어요. 일정한 조건. 열이 극에 이르면 한으로 바뀌고, 한이 일정한 이 조건이 갖춰져야 그냥 막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이 열로 가고, 열이 한으로 가고,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이 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먼저, 바람부터 풍사. 요겁니다. 자, 풍사입니다. 이 사악의 사자죠. 그럼 풍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자, 풍은, 자, 우리 자연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풍이란 뭐야?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불로 흔들고 휘젓고 다니는 현상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을 지금 바람이 휘젓고 다닌다. 자, 기후가 정상일 때는 부드러운 바람이 아주 여름, 더운 여름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바람이 살살 분다. 얼마나 시원해. 저도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주말마다 저희 거의 등산을 다닙니다. 등산을 땀나고 막 할 때, 야, 여기서 바람용을, 꼴짝이 같은 딱, 바람이 싹,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땀이 싹 심었지. 야, 이 바람 너무 좋구나. 그런데 이 바람이 이제 심하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자, 겨울산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겨울산은 진짜 꼴짝이 바람 싫습니다. 이제 겨울바람도. 왜? 바람. 그렇죠. 몸도 좀 추워져 있는데 바람이 친단 말이에요. 야, 그걸 피해가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이때는 이 바람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사기로 바뀌는 거죠. 이 나쁜 기운.
좋은 기운에서 나쁜 기운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바람은 특히 봄의 주기입니다. 네. 여러분 봄바람 아시죠? 봄바람. 봄바람이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봄의 주기입니다. 이 바람은. 그 다음에 풍사의 성질은 이제 발병 특징. 경양개설 이습양위다. 경양개설. 아주 가볍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볍게. 그 이습양위. 쓰면 쉽게 위로 침범을 한다. 양의 부위로. 가볍게 바깥이나 위로 올라쳐서. 왜? 가볍게 돌아다니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람.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주 가볍게. 그리고 우리 양기가 있는 양위. 양위란 게 뭡니까? 위쪽이죠, 위쪽. 음양으로 나올 때 위가 양을 밑에가 음이죠. 이쪽으로 쉽게 침범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풍사는 경양, 가볍고 승산 잘 퍼지고 향상 위로 올라가고 향해 바깥으로 특성을 가지고 바람. 여러분 이렇게 이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바람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바람이란 게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람, 가볍고 잘 퍼져나가고 바람이 밑으로 깔리지 않아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로 올라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밖으로 퍼져나가. 바람의 성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양개설 이승양. 이거 그대로 바람의 특성이 8마리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풍사는 쉽게 인체의 상부, 피부, 덩어리를 침을 병을 일으킨다. 왜? 이승양. 그 다음에 한출, 땀을 나게 하고, 오풍, 바람을 싫어하고, 두통, 비세. 자, 비세, 코가 막히고, 인양 목구멍이 가렵고, 해수 기침이 난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삭변. 병의 유치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고 발병의 신소와 변화 무쌍하다. 그 다음에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자,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바람이 나면 어떻습니까?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살살살살살살살. 자, 우리 가려움증 와서 우리 이렇게 하자 막 열로다 여기로 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 바람의 특성이다 이거. 바람. 바람의 성질 그대로 이렇게 선행. 병의 유치가 고정되고 식경 파유 변화 무쌍 삭변 쉽게 변한다. 막 돌아다닌다.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와서 이제 두통을 예로 들어서 자 머리가 두통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한쪽 딱 아픈 부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건 바람은. 근데 여기도 아팠다 여기도 아프면 여기 돌아다닙니다. 이건 바람이 같이 끼어 있군요. 이렇게 봐요. 바람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식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잠재워. 바람을 잠재워야 되겠구나. 왜? 바람이 같이 끼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통증. 그 바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의 성질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람의 특성을. 그 다음에 이제 백병의 장이다. 바람이 백병의 장이라고 합니다. 자, 풍은 사계절에 따라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서늘하거나 춥게 항상 바람이 있다. 사계절 내내. 따뜻할 때도 있고 뜨겁고 또 서늘할 때도 춥게. 단지 성질이 약간 바뀌어서 따뜻한 바람이었다, 뜨거운 바람이었다, 서늘한 바람이었다, 추운 바람이었다. 이렇게 변해서 막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풍은 한, 서, 습, 조화 등 5기운과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서로 짝을 작용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법칙가 매우 광범하다. 이게 한, 서, 습, 조화와 항상 바람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같이 끼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은 백병 중에 대장이요, 유금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이 유금에서 유금의 우두머리를 한다. 우리가 보통 합니다. 야, 백병의 장은 뭐냐면 바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이 5개를 항상 끼고 돌아다니니까. 이 풍한서습조. 애들, 한서습조. 애들. 야, 항상 바람이 좀 많이 끼었냐, 적게 있냐 차이점인데 항상 바람이 같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동. 풍은 사물을 움직이는 특성. 움직이게 한다. 바람 그렇잖아요. 바람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바람도 움직인다, 이거. 안에서. 사물. 똑같아. 자, 현우, 머리가 어지럽다. 우리가 머리가 어지럽잖아. 바람이 들어가 있군요. 사주 옹구립니다. 야, 사주 주력 오구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럼 각궁반장은 어떤 거죠? 이거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몸이. 등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각궁이라는 건 뭡니까? 화학이거든, 화학이거든. 그럼 각궁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켜버려. 이거 각궁반장.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의 영향이다.
자, 그 다음에 한사. 자, 차가운 기운이죠. 차가운 사기라고 보시면 되죠. 차가운 기운이 아니고 좋은 기운이 아니고 이제 한사입니다. 한사. 이 앞은 한사. 자연계에서 한냉, 은결 특자. 한냉하고 은결. 이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한. 냉이라고 한다. 겨울의 주기. 맞죠? 겨울의 주기죠. 자. 한사의 성질 발병 들어서 음사. 음의 사기라고 합니다. 그 이상양기. 양의 기운은 쉽게 상하게 한다. 이상. 음의 사기니까. 양을 상하게 하죠. 그렇죠. 음과 양. 음사가, 음의 좋은 기운, 음의 나쁜 기운이란 말입니다. 사가 붙었죠. 이 사가. 이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몸에 있는 양을 상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음과 양이. 음과 양. 양이 어떻게 해야 가장 건강한 몸이라고 그랬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 제가. 조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 몸이 병이 되는 건 뭡니까? 음양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실조가 되는 실조. 이게 병이 실조. 그래서 음의 사기가, 음이 세졌으니까 사기가 돼서 쉽게 이 양의 기운이 상하게 된다. 이 얘기다. 자, 전신이 외환. 외환하고 오환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외환. 우리가 오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오환. 자, 외환이죠. 외환은 뭐냐? 몸이 으실으실 춥습니다. 입을 따뜻하고 좀 덮어주면은 싹 사라집니다. 오환은 뭡니까? 아무리 덮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지가 찹니다. 사지가 차다. 그러니까 정신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맑고 묽은 설사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턴다. 왜? 한 사람을 찬 기운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찬 기운. 자, 물이 어떻게, 자, 찬 기운은 소변이 맑고. 자, 뜨거운 기운. 양사가 되었으면 소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음하고 양의 성질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 음은 차가운 기운, 양은 뜨거운 기운.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아, 음사가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음체, 음결 불통. 얼어서 통하지가 않는다. 자, 한 사람이 뭡니까? 자, 우리 몸에 몸이 얼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결. 자, 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면 기혈응체, 기와 혈응체가 되어버린다. 혈이 얼어붙었다. 그럼 각종 통증, 심한 통증이 나옵니다. 네,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 몸이 기혈이 제대로 돌아줘야 되는데 이게 얼어붙어 버렸단 말이에요. 얼어붙어서 통하지가 않아요. 자, 혈관이 하면 얼었다고 생각해요. 얼어버렸다. 자, 얼어버렸다. 안 돼. 자, 기가 가는 통로가 얼어버렸다. 막혀버렸다. 자, 뚫리지가 않아. 기혈이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가 않는다. 얼어가지고. 그 상태에 여러분이 지금 얼음이 얼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 얼음이 얼려버렸다. 내 몸이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혈이 돌아가지 않는 거. 얼려가지고요. 그 상황을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아, 이게. 각종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에 대한 통증이 아주 심한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수축해. 자, 얼음은 어쩌면, 얼음이 얼면 어떡해. 몸이 오그라들죠. 쭉 오그라들. 얼음이라고 하면 물이 응결된다. 물이 응결된다는 거 한번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수축견이. 수축하고 견이 땡기는 듯. 자, 수축도 이렇게 오그라들죠. 나 추워 이렇게 오그라들 수밖에 없죠. 몸이 축. 우리가 뭐 추위 한번 상황, 내가 추우면 몸을 어떻게 오그라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덜덜덜덜 떨잖아. 이 상태를 얘기하는 이 상태. 자, 수인 상태. 그 주립폐쇄는 땅구멍이 막아져버려. 왜? 얼어버렸으니까, 바깥에. 그리고 오한발열이 나온다. 수인에서. 오한발열, 그럼 무한, 땀이 안 나. 왜? 바깥에 얼어버렸으니까. 땅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을 폈다 오므렸다 이거 힘들다. 관절 굴심 분리. 굴심. 관절 폈다 오므렸다. 이게, 왜? 얼어버렸는데 이게 되겠으면 쉽게 이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렵다. 얼음 때문에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게 되겠어. 얼어갖고 가만히 굳어있죠. 이게 힘들죠. 하려면, 소리가 나오니까 하려면. 아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왜? 내가 땅 얼어붙어 버렸는데.
기혈이 딱 얼어붙어.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습수하게. 습은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진 것도 습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자, 장하의 계절, 늦여름이죠. 장하의 계절은 강우량이 많아 땅이 습해져 도끼가 쉽게 생기며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게 된다. 습은 장하, 늦여름의 주기이다. 이 얘기죠. 근데 소리 요즘 와서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습의 계절, 야, 교수 무슨 늦여름에 습게 하면 요즘 비, 시도 때도 없이 뭐 비가 확 쏟아졌다 주었다 그러면 여름도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르고 계절에 엄청 요즘 이제 많이 우리가 뭐 어떤 분이 저희 요즘 우리나라 거의 아열대성의 기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습이 뭐 어떤 늦여름만 주도하다 그냥 뭐 초여름서도 늦봄에서도 계속 어떨 때는 그냥 뭐 장마가 들어서기도 하고 뭐 그래서 솔직히 좀 계절의 개념이 많이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오랜 전통적인 저희 동양학에서 이제 분류하는 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은 장하, 늦여름의 주기이다. 이겁니다. 왜 습? 사람이 오래도 안개나 이슬을 맞거나 습한 땅에 머무르거나 땀을 내고 물에 들어가는, 땀을 이렇게 우리가 땀나 물에 확 들어가는 거죠.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인은 쉽게 습기의 영향을 받아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외습, 바깥에서 들어온 습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습은 뭐냐? 술이나 차를 즐겨 중독이 됐거나 특히 찬 과일이나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의 운하 기능에 영향을 받아 습이 안에 생겨요. 원래 습이란 건요, 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내장에서, 습. 그럼 습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이게 뭐 가래가 되고, 이게 만들어집니다. 예. 습이 조금만이, 우리가 만든, 대개 비가 어떻게 만들어? 자, 습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위에서 뭉쳐가지고, 이게 구름이 그 구름에서 비가, 우리 몸도 똑같다, 이겁니다. 이 습이 점점점 비장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비장이 제대로 운하 공동을 못 합니다. 제대로 운반을 하고, 제대로 소화를 일으키는 떨어지면 거기서 습이 생겨납니다. 그 습이, 그래서 동양에서 제가 한번 오장육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래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가 보통 이제, 폐에서 나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가래는 비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폐는 저장을 할 뿐이다. 그 가래를.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야, 피의 운하기능, 이 습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래가. 왜? 갑자기 가래가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습에서부터 조금 만들어 이게 점점 뭉쳐서 물이 뭉쳐서 이제 가래가 만들어진 거니까. 똑같잖아요. 대기상 뭡니까? 여기서 밑에서 습기가 올라가가지고, 점점 올라가가지고, 딱 구름에서 비가 한번 더 내리죠. 똑같아.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이겁니다. 자연현상과 똑같다. 내습도 마찬가지야. 내습도. 그 기능이 단지 비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습사에 한습, 풍습, 습열, 서습. 습은 거의 상겸성이 강합니다. 습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자, 한습. 습병의 한사. 자, 찬 기운하고 습하고 같이 뭉쳐서 오는 거. 풍습. 습병의 풍사가 같이 오면 있는 거. 습열. 습병의 열사가 겹어져 온 거. 그 서습. 습병의 서사. 여름의 서사. 더위가 같죠. 자, 습사는 다른 6가지인가 서로 겸하여 병변을 일으키니 병변의 범주가 없고 증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도 얘기한 이 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습. 그래서 습이 제일로 저희들 이렇게 임상이 치가 제일 어렵습니다. 습이. 여러분 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습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안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이러면 안개가 바로 습이거든요. 몸에 싹 스며듭니다. 한번.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몸에 붙어가지고 습이란 거. 한이나 풍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은 습은, 서나 이런 것들은 그 특성을 해서 몰아내는데 습은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붙어가지고. 자, 한습이다? 한은 몰아낸 것 같은데도 한습, 야, 아우, 춥고 몸도 묵적지근하고 한데, 추위는 대충 가신 것 같은데 이제 약을 먹었대. 몸은 아직도 묵적지근하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 나았는데도, 몸이 아직도 묵적지근하고. 요즘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몸이 안 좋아갖고, 몸이 덜덜 춥고 뭐 어쩌면, 그다음 몸이, 많이 좋았는데, 어때요? 몸이 아직도 묵적지근하다. 그게 왜? 이 습이 아직 안 떨어진 겁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안개를 보시면 안개. 안개가 내 몸에 끼어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제일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그렇지만, 안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거. 안개등 켜고, 안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안개가. 그만큼 이게, 이 습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습이 아주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몸에 끼어들면. 자. 한습 표증.
하한습이 체표를 손상시키면 춥고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지만 맥은 뜨면서 기나가 아주 팽팽한 끼한 느낌이 난다. 한증이니까. 한증은 어렵다 생각한다니까. 하한습의 비증, 하한습에 의해서는 통증입니다. 하한습의 사기가 오래되면 하한습이 기육에 둘러붙거나 경락을 침범하거나 관절로 흘러들거나 하여 결과적으로 하한습의 비증, 하한습의 통증이 나타난다. 비증이 그냥 통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증 통증이라 생각하십니다. 자, 증상으로 몸이 무겁고, 몸이 무겁죠. 당연히 몸에 습이 끼어 있으니까 관절이 아프고 하한증이 아플 수밖에 없고, 심하면 피부마비가 오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더 당연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더 심해지겠죠. 왜? 내 몸에 하한습인데 바깥도 하한습이 차 있다.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우리 몸에 덤벼드니까. 자, 풍습표증. 하한습표증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다른 점은 맥이 뜨겨서 부드럽다. 그 땀이 나면서 바람을 싫어한다. 풍습표증도 어려우면 풍습비증으로 바뀐다. 표증이 비증으로 바뀐다. 통증으로 바뀐다. 표증에서 비로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습비증. 아픈 곳이 일정하나 풍습비증은 풍에서 돌아다닌다. 풍에서 풍은 돌아다닌다 그랬죠. 근데 한습비증은 돌아다니는 거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열이 체표를 침입했을 경우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관절이 아픈 거리에 처음에는 오한이 있다 금방 열이 나고 목이 마르며 설태가 조금 누르면서 두텁고 맥이 뜨면서 아주 빠른 맥도. 왜? 열을 생각해. 우리 몸에서 열이 펄펄 끈다고 해서 빨라지서 뭐 볼볼 끈다고 해서 빨라져. 덜덜덜덜덜 물이 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맥도 빨라진다 이겁니다. 그 열이 나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설태가 누렇게 되죠. 열해져서 그 두텁고. 자. 그 다음에 조사입니다. 조사에게. 만든 말을 줘. 반은 습이죠. 습과죠. 자, 공기 중에 습도가 떨어지면 건조해지므로 가을철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이 건조해요. 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 추조라고 합니다. 가을조. 가을의 조. 자, 만약 조기가 침범하면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자, 조는 가을의 주기이다. 근데 여기서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프면 약간 가래가 낍니다. 마른 가래가 낍니다. 안 떨어져 나옵니다. 탁 붙어 목은 간질간질. 그게 이 조증의 특색입니다. 자, 온조와 양조로 나누어집니다. 자, 온조.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며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아프다. 기침은 심하고 옆구리가 아프며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코가 건조한 증상이 나타난다. 뭐 양조는 뭐냐? 머리가 아프고 추우며 기침을 하고 땀이 나지 않고 코 막힌 등의 증상이 난다. 자, 양조와 온조는 거예요. 자, 온조는 초가을이라 보시면 됩니다. 초가을. 양조는 늦가을. 왜? 초가을에는 뭡니까? 여름하고 가깝잖아요. 그 온조, 따뜻한 말. 그 양조, 늦가을. 이게 겨울로 접어요. 그 차가운 조. 조는 좋은데 약간 차가운 게 조. 여기는 따뜻한 게 조. 이렇게 나눠진다. 이 온조와 양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를 온조, 양조는 게 초가을, 늦가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조증, 온조와 양조, 모두 입안이 건조하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그게 피부가 말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른 논바닥 보시면 됩니다. 마른 논. 돼지에서 그대로 내 몸이 그렇게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 마른 돼지하고 똑같구나. 내 몸이 지금 그렇게 되겠구나. 당연히 뭐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변비가 몸 안에 말라버렸으니까 대변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자, 몸 안에 진액이 마른 증상. 그러니까 조환상을 보인다. 조증의 상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가 좀 말라있다. 그 마른 게 내 몸에 좀 그 마른 게 들어와 있다. 내 몸도 저 돼지와 똑같이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조환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내상잡병으로 진액이 마르게. 이건 네 배에서 나오죠. 오랜 내상잡병을 잡고 내 몸에 진액이 마르게 될 경우. 그 다음에 병을 앓던 중에 심하게 땀을 냈거나, 그냥 심하게 토했거나, 설사시키는 약에서 진액이 상하고, 내 몸이 진액이 말라버렸다. 지금 말하면서 뭡니까? 내 몸에 윤활유가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걸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진액을 보충해 약을 먹던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사의 개념.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 생기는데 열이 작으면 화가 된다. 열이 지극하고 열에서 이제 열이 지극하면 우리가 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사시의 기후 중에서 풍한 서습조 5기후는 모두 열로 변하여 이 풍한 서습조가 모두 열로 변할 수 있답니다. 열로. 이게 열로. 이 5기후는 다 열로 변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사의 성질, 이제 질병, 풍수병. 풍수병에서 나타난 두 눈이 찢다거나 손발이 뒤틀어 등이 뒤로 활처럼 휘어지는 것은 풍과 화가 서로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풍하고 화가 서로를 부추기기 때문에 이렇게 활처럼, 이거 각궁반장이라고 했죠, 제가. 좀, 이런 병사. 이런 게 전부 다 열하고 풍이 같이 뭉쳐져서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병. 서병에서 번열이 나고 목이 마르며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실제로 서사가 화로 변했기 때문이다. 서사가 화기로서 이 서사가 화로 변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더위 먹었을 때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더위 뭐 일사병에 걸렸다거나 이럴 때. 습열병 말기에 나타나는 입술이 마르고 정신이 혼미하며 헛소리를 하는 증상은 습사가 울처려 열로 변한 증상이다. 습사가 울쳐졌고 열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가 화로 변하면 폐를 태우면서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 기침에 피가 섞여. 예. 마른 균이 폐를 침범하면 이게 폐가 마르죠. 마르면 그게 화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폐를 태우면 거기서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상한 말기에 혀가 빨가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아프고 잠을 조절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한사가 화로 변한 것이다. 상한 감기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한 말기에 혀가 빨갛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아프고 잠이 못 나타나는 것은 한사가 화로 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사입니다. 서사. 자, 여름 기후가 아주 더운 것을 우리가 서기라고 하죠. 서기. 더워서 서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무더운 한계에 처해갖고 갑자기 저런 서병이 발생한다. 여름에 주기로 한다. 계절성이 가장 현저합니다. 왜? 이건 여름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여름에만 특히 뚜렷한 여름의 이 사기입니다. 왜? 다른 애 풍, 한, 뭐 이런 것들은 사계절 상에 거의 섞여져 나옵니다. 근데 서사는 거의 여름에만 나타나는 사기다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만. 그래서 계절성이 가장 현저한 사기다 이겁니다. 계절성. 가장 현저한 사기 하면 서사라 이겁니다. 자, 서사의 성립의 발병 특징을 보면, 자, 양서. 더위로 인해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아프고 땀이 많이 나고 목은 홍대하면서 허한 경우를 말하면 서열의 본병이다. 양서. 다른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십니다. 더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더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름에 더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음서. 여름에 냉기를 써. 여름에 우리 에어컨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추운 데서 자서 사기와 체표로 침하면 머리가 아프며, 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땀은 없으며 춥고 사제 온몸이 아프거나 혹은 한사가 장애를 들어가면 배가 토하거나 설사하게 된다. 여기서 음서는 뭐냐 그러면요. 딴 걸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여름에 찬 걸 많이 먹어 생기는 병이 나옵니다. 여름에 찬 것을 많이 먹어서. 여름에 덥다고 우리가 뭐 에어컨 바람 오래 쐰다거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거나, 하드 같은 거 많이, 그럼 배탈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음서입니다. 그게 음서입니다. 그게 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서는 뭐냐? 한여름 뜨거운 날에 노동을 계속하거나, 장기간 여행을 해서 서열이 침입하면 갑자기 모여 식은 땀이 이건 다 일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사병. 그래 양서는 더위 먹은 거, 이건 더위 먹은 거다 보시고, 음서는 찬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찬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여름병이다. 많이 먹어. 그 다음에 중서는 일사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주의예보 나오죠. 나이 드신 분들 밭에 나와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지? 일사병이죠. 일사병. 그러니까 밭에 쓰러져 돌아가신 분들 꼭 우리 여름 한두 병씩 꼭 나오시면 시골에서. 그게 뭐 일사병입니다.
이게 중서입니다. 이제 양서, 음서, 중서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양서는 더위 먹은 거구나. 음서는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었다. 여름날. 중서는 일사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습하리. 서와 습이 합해져 장을 침범하여 설사하려면 배가 아프고 속이 당하면서 대변을 자르면 농이 섞인 서다 여름 목이 마르겠나. 서습하리. 서습에 의한 설사병입니다. 그 다음에 복서. 여름에 서사를 받고 가을에 병이 나면 춥고 여름 목이 마르고 맥이 빠르고 한열이 번가다 학질과 유사하다. 복서. 더위가 잠복에 있다. 더위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몸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서를 퇴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해갖고 몸을 보시는죠. 초복, 중복,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이 뭐냐면 이 복서를 퇴치하는 겁니다. 더위가 우리 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쫓아내는 게 초복에 우리가 뭡니까? 몸을 보여주고 중복에 몸을 보여주고 말에 또 초중복 나눠가지고 여름에 몸을 보호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복서를 퇴치하기 위해서. 더위가 내 몸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 서사, 이 나쁜 더위의 기운이 내 몸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몸을 보호를 시켜가지고 몰아내는 겁니다. 그걸 3번에 걸쳐 몰아내는 겁니다. 초복, 중복,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초복, 그냥 옛날 어른들이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과학적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 앉은 서양과 그런 과학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오랜 경험,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오는 오랜 경험에서 여름을 그냥 보냈더니 이런 여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병들이 발생해 하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채취해야 되겠느냐? 여름에 이걸 3번을 나눠서 몸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더라. 몸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삼계탕, 특히 삼계탕 많이 먹죠. 삼계탕을 먹어가지고, 몸을 보호해가지고, 이 더위를 몰아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삼계탕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수 무슨 소리입니까? 좀 더워 죽겠는데, 삼계탕. 우리가 알고 인삼도 뜨거운 약이고, 근데 그 뜨거운 걸 두고 몸에 뒤집어 넣었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란 게 자연의 모든 현상과 똑같다 그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럼 몸 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져. 왜? 살아남기 위해서. 나까지 안에까지 만약에 더워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몸 안을 차게 만듭니다. 차게 만듭니다. 그럼 찬댔다. 찬 약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약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약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 겁니다. 왜? 내 몸 안이 좀 차가워져 있으니까 뜨겁게 해가지고 내 몸을 보충을 시켜야 되겠다. 그 이게 뭡니까?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열치열. 이열, 치열. 이열치열. 이게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그리고 여러분 냉면 있잖아요. 냉면이 원래 그게 우리가 여름에 냉면들 요즘 이제 많이 찾는데 솔직히 여름 음식이 아닌데 여름에 냉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냉면 겨울 음식입니다. 우리 이북지방에서 겨울 저녁 밤에 간식거리로 먹었던 게 냉면입니다. 그 냉면 메밀이 찬 음식이거든요. 그럼 왜 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 북한이 추운 지방이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또 찬 음식을 먹느냐. 왜? 겨울이 되면 이제 거꾸로 이 몸이 차집니다. 차져. 우리 몸 안이. 몸 안이 뜨거워집니다. 왜? 바깥이 차가우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내 몸은 어떻게 되냐. 안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이건 이열치열, 이한치한이 되는 거예요. 이한치한. 이한치한이 되는 거예요. 이한치한. 한으로 한을 다스리고 열로 열을 다스리고 이게 좀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름철 과일들이요 성분이 찹니다. 수박 같은 경우 다 성분이 찹니다. 성질이. 왜?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겉이 덥다. 또 속은 차지는 겁니다. 자기 속은 차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 식물들이 있죠. 열대지방 나는 식물들. 거의 다 성질 찹니다. 다 하는 거, 거의 다 성질 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바깥이 더우면 나는 몸을 차게 해줘야죠. 생존 본능이 생존 본능.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기서 보니까 복서. 이 복서. 묵은 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묵은 더위 왜 뜨거운 걸 먹느냐? 초복중복 말고. 왜? 이 몸이 차져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담그다 보시면 안 됩니다. 전염성한 열사.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염병. 자, 여기의 특징은 뭐냐? 전염성이 강하다. 그리고 발병이 강하고, 그렇죠. 전염병 발병이 급하죠. 그 병의 정황이 유급합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특히 또 여기의 특징은 한 종류의 전염병기는 한 종류의 역병을만 일으킨다. 그러니까 풍한 서습종은 안 그렇죠. 아무 데나 막 끼어 돌아다니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 한 종류의 전염병기는 역병. 만약에 장티푸스가 나왔다. 장티푸스로 끝난다. 장티푸스.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끝나. 말라리아가 장티푸스하고 같이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여기는 한 종류의 역병만 일으킨다. 얘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형성과 역병, 여기가 형성되고 그 역병으로 가지고 유행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후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 다음 예방 격리 조치가 좋지 않을 때. 그 환경 오염이나 음식물의 불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거의 다 이 전염병은 뭐냐, 후진국성 병들도 좀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전염병들이 거의 살았다고 많이 보죠. 장티푸스, 옛날에 장티푸스니 뭐냐, 또 디프테리아, 뭐 콜레라도 돌고 별거 다 있었습니다. 한 60, 70여 년 전에 그때만 아직 심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저희들 뭐 전염병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천연두니 이런 것도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역 뭐 이런 거 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 어떤 때냐? 전쟁.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이 되는 사회적인 요인에서도 이제 이 역병이,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상병입니다. 내상병이는 뭐, 보면, 내상병이는 뭐냐. 사람의 정서 또는 일상의 생활이 정상을 벗어남으로 인해 직접 장부에 손상을 입거나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 외관병이 상당히, 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육사 외관병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상병인데, 내배에서 하는 병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몸 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병의 원인이다. 이겁니다. 자, 이것들이 직접 장부에 손상하니까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외관병의 상대인 용어로서 칠적, 희노애락, 아시죠? 칠적. 그냥 과로한 노동, 과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왜 이러면. 음식 부절제 등,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상병은. 자, 7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정은 정신활동을 반영하는 내인의 병전, 내상, 왜? 자, 기쁠 희죠. 노할 노자, 우울하다. 여기 우자. 생각사. 자, 비탄장애죠. 공포스럽다. 놀랄 경입니다. 자, 7가지입니다. 자, 이 7가지. 이걸 그래서 우리가 7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7정이라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노가 바깥에서,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정지. 내 정신활동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상인 겁니다. 외부에서 따는 겁니다. 아니,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 외부의 원인은 내 내부에서 이거 정서상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이 여러 가지 정신적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장부 활동에 영향을 줘 병원에서 자, 여러 가지 정신적 자극을 계속 받게 된다. 뭐 계속 슬프다거나, 계속 뭐, 남은 혼자 계속 기쁘다거나, 혼자 계속 화가 난다거나, 화가 심하게 난다거나, 이런 거 다 이런. 사람은 생활하는 중에 상황에 따라 희노애락의 감정이 생겼다고. 우리, 희노애락 안 생길 수가 없죠. 희노애락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 강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 이게 이제 병증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이 차이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한번 자극을 받았다고 반드시 병을, 우리가 어떤,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고 어떤 오늘 아침에 좀 저희 집사람 안 좋은 일이 와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다가 또 하면,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상생활 하다가, 별일 없이 또 저녁 때 가다가 또 무슨 또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 만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 넘기는 거죠, 우리가. 그게 그런데 그걸 이제 넘기지 못하고, 장기간 과도한 희노, 장래 기쁨과 노형 교차, 우울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희부터 봅시다. 즐겁게 웃는 것은 뜻이 잘 펼쳐지고 마음이 유쾌한 상태가 표현해 원래 건강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코미디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 MBC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아주 건강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를 넘어갔을 때 지나치게 기뻐 웃으면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뻐서 지나치게 웃으면 심기가 상한다. 심장의 균이 상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 야, 노는 감정의 격동서 기가 거슬러 위로 치받아 화가 폭발한 것이 오니 노하면 화가 나죠. 화가 확 폭발하고. 분노가 지나치면 간음이 상하게 되고 간양이 더 왕성하게 되고 쉽게 분노가 터나면 간을 상하게 한다. 자, 간음이 상하게 되고 간양이 더욱 왕성하면 쉽게 분노가 터져나면 간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전문용어에 간양 상항됐다 그럽니다. 간양이 상항됐다. 간의 음이 손상을 입어갖고 간양이 억제가 안 됩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음과 양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음과 양은. 자, 음양은 항상, 자,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50대 50. 이렇게 조화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줘요. 근데 이 음이 상하게 돼. 음이 내려와 버려. 그럼 이 간양이 이막 상대로 속죠. 간양이 막, 화가 막 나오고 싶은 간을. 그럼 결국 간이 상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가 지나치면 간기가 상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보면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잘 결리면서 조금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조금만 화가 이렇게 자주 난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간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이게 간기가 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한숨을 자주 쉰다거나, 한숨 확 쉬고 나면 속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쉽게 조금만 보면 화가 나고, 이런 분들 되면 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자, 감정이 침울한 상태. 쉽게 우울해진 겁니다. 근심이 지나쳐 기울음이 온화해지면 기가 막혀 폐를 상하게 한다. 우울함. 자, 비가 온다. 난 비 오는 날은 좀 마음이 울적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모아도 그냥 쭉 가라앉으면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모으면 쭉 가라앉아가지고 딱 입 닫아보지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렇게 하면 폐를 상하게 한다. 그 폐가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긴신 폐를, 폐를 이 우울증으로, 우울한 상태가 오라간다. 감치우한 상태가 오라간다. 그러면 폐를 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폐가 상한다. 그 다음에 생각사죠. 정신을 집중하고 지혜를 써 문제를 산 것이 사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례가 과도하면, 우리 솔직히 해서 우리가 매일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생각 없이 사람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상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례가 과도하면, 그래 우리가 또 교수님 저는 사례가 깊은 사람이냐 사례가 깊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서 남을 배려할 줄 알아서 살고,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과도하게 조금만 거라도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다. 조금만 거라도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그래갖고 이걸 우리는 솔직히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그냥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럼 생각을 막 하는 거야. 파고듭니다. 따지고 들고. 아주 이제 인간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이제 어지러워진다. 사례가 생각 하다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
그 자기 의지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자기 의지가 무엇인지. 그 사례가 깊은 게 아니에요. 사례가 너무 도가 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소화불량식욕, 비장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비장.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부진. 그래서 비기가 상하면 정상적으로 수곡의 정밀을 공부할 수 없도 정신이 날로 유축되고 사고도 집중되지 못한다. 결국 뭐냐? 생각이 너무 깊게 가면 뭐가 오장육부이 어디가 상하느냐 하면 비장이 상한다. 이겁니다. 비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 슬플 비죠. 자, 슬픔은 정신이 어그러져 괴로움으로 마음을 상해 나타내 주로 폐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좀 더 이제 폐를 상하게 해도 너무 우울한 거. 그것도 폐를 상한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슬픔은 정신이 어그러져 폐를. 자, 우하고 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 우하고 비. 자, 비. 자, 우하고 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슬픔은 여기 슬픔이라고 그랬죠, 슬픔. 우는 우울함이라고 그랬죠. 이 차이점입니다. 자, 우울하다? 아무 비탄.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내 형제부모가 돌아갔다. 내 친구가 죽었다. 이때 오는 거예요, 슬픔. 이게 비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울하다. 오늘 나 기분이 우울하다. 이게 우입니다. 우하고. 뭐 말이겠죠. 그냥 여러분 생각, 우하고 비하고 이것들도 착각이 일어납니다. 비는 어떠냐? 비탄에 빠졌다네. 그것 딱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내 주위에 가까운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누가 다쳐. 그때 슬픔에 빠진 거. 이게 비입니다, 비. 근데 비나 우나 둘 다 이게 도가 넘어가면 폐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공포죠, 공포. 두려움, 정신적으로 극도로 그냥 겁이 나는 것이다. 대부분 신기가 본래 허약하나 허리하여 신기가 부족해진 것과 관련해 나타난다. 자, 지나치게도 신기를 상하는 경우도 있다. 신은 기를 저장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나친 두려움은 신기를 상하는 원인이 된다. 공포를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딜 지나가다가 저녁에 혼자 길을 걷는다 이럴 때 스며드는 거 있죠. 그게 공포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를 많이 듣는데,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왜 나이 들고 나이가 드시면 높은 데를 못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나이 들 할머니 할아버지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좀 가서. 그러면 왜? 이 공포감 때문에 거기다 발을 못 들입니다. 그럼 왜 나이 드시면 나이 들면 제일 먼저 신장.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기가 쇠퇴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입니다. 그럼 왜 콩팥이 제일 먼저 기가 상합니까?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왜? 제가 오장육부에서 얘기했죠. 자, 신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장. 선천지보이라고 그랬죠. 선천지보. 우리가 어린애 태아로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기를 받는다고 그랬죠? 동양에서. 이 신장을 통해서, 신장, 콩팥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장은 언제부터 우리가 벌써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천이라는 게 뭐죠? 태어나기 전이죠. 하늘을 보기 전. 그럼, 복수가, 자, 비장. 비장은 뭐라고 하셨어요? 후천지보이라고 그랬죠. 후천, 하늘을 본 후, 우리가 태어난 후에 본은 비장이라고 그랬죠. 왜? 자, 우리가 태어났다.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자, 엄마의 젖을 먹는다. 젖을 빨면 그 젖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이제 기를 만들고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신장에 비장이 우리 몸에 이제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내 우리 기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 태아로 있을 때는 신장을 사용. 그럼 신장이 우리 오장육부에 가장 먼저 사용했던 건 뭡니까? 제일 많이 사용했으니까 제일 먼저 기가 쇠해지겠죠. 그래도 콩팥이 제일 먼저 떨어져.
그 여러분들 보면 보약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보약제 있잖아요. 그 대부분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약제들입니다. 대부분 보약제들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장의 기. 왜? 신장을 제일 먼저 쓰기.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에스카야 신장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양쪽이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 그래서 이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못 올라가시고. 그 때문에 나이도 내가 젊어서 나가는데 요즘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 저희 나이 때 저희 친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아이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기 싫은지 모르겠어. 왜 신장이 떨어졌어. 신장. 왜 신장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사용했으니까 제일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자, 경. 놀라는 거죠. 경은 갑작스러운 비상적인 측면에 정신적 기능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크게 놀란 후에는 종종 마음과 정신이 동요되어 정신이 올라가고 기가 어지러워진다. 놀라서 병이 나는 일반적으로 먼저 심기가 허했어야 한다. 놀람이 심신을 동요할 수 있다. 가령 신기가 충만 비록 놀려도 평소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놀람으로 병이 일어난다. 이 경은 심장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 심장 5장 6부 중에서. 자, 경은 뭡니까, 여러분? 자, 아까 공하고 경의 차이점을 느끼셔야 합니다. 공은 공포스러운, 경은 뭡니까? 놀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 이렇게 뚝, 갑자기 뒤에 누가 툭 쳤다거나,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게 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하고 경의 차이점. 아까 또 우하고 뭡니까? 슬픔하고 비탄하고 우하고 비의 차이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가령 신기가 충분하면 비록 놀래더라도 평소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놀라움으로 인해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칠정에 의한 발병. 칠정에 의한 발병은 각각을 주관하는 장이 있긴 하지만 모두 심과 밀접한 관련된 심의 정신활동에 이 칠정에 의한 발병은 심장에 가장 왜?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정신세계를 누가 주관한다고 하냐. 우리 오장육부에서 배우셨죠? 심장이 주관한다고 하죠. 심장. 그래서 심의 정신활동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보시면 이제 봐. 자, 오장육부 뭡니까? 자, 간. 자, 심장. 비장. 자, 폐. 신장. 그럼 이 5장과 7장과의 관계. 간은 노라 그랬죠. 화. 노. 심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희, 기쁨. 기쁨하고 경이죠. 경, 놀랍죠. 이건 심장이 주관한다. 그 다음 비장. 비장은 사라 그랬죠. 생각이 많은 거. 생각. 폐는 뭐라 합니까? 자, 우하고 비. 우라가 우. 그 다음 비탄의 비. 비탄하다. 심장은 뭐였습니까? 공이죠. 공포. 이렇게 주관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심장은 조금만 이렇게 웃고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그럼 생각이 깊어진다. 비장이 상하게 된다. 비하면 폐가 상한다. 공포다. 신장이 상한다. 신장이 그러고 한 노인네들이 왜 공포감을 느낍니까? 신장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장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연결가 되는 겁니다. 자, 불내외인. 자,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자,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속하지 않은 발병인 자, 외감 유금도 아니고 내상 실정도 아니면서 우리 병인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음식 부절. 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다니까. 부적절한 음식 섭취는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사람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서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음식 계속 먹어야 되죠. 음식 섭취, 적정성. 얼마나 이렇게 적당하게 먹어야지 이 음식을 과식을 한다거나, 또 너무 안 먹는다거나, 이것도 병이라 이겁니다. 자,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영양 상태가 불량해진다. 그렇죠. 당연히 불량해지죠. 얼굴에 윤턱이 없어, 심장이 벌 때 기가 짧고, 전신에 힘이 없고, 면역 기타 다른 일이 발생된다. 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요즘 뭡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다이어트가 시작하니까 거식증 환자까지 음식을 거절해버려요. 자, 저희 옛날 병원에 있을 때 겪어본 일이 어떠냐면, 여고생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진짜 피쩍 말랐어요. 키가 65 정도 되는, 70 가까이 되는 친구가. 그래서 35, 40kg밖에 안 나가요. 그럼 병원을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 뭔지 알아요? 자기 딸은 모델이 돼야 되니까 살이 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을 지어서 살이 안 찌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제 16, 17, 뭐, 음식을 지금 먹고서 먹게 해서 적당한 살도 찌고 근육을 키워야죠. 모델을 시켜야 된다고 제 어머니란 분이 오셔가지고,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가 거의 거식증 환자, 거식증까지 거의 가 있는 좀 상태였어요. 그 환자. 근데 그 어머니가 뭐, 살을 찌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참 기가 막히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 모녀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살을 버립니다. 이거 다이어트 해가지고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음식 부조리인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음식을 탐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상식 증상이다. 음식이 상한다. 음식이 상한다. 자,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탐식. 저녁에도 막 남들 저녁 먹고 혼자 또 저녁에 또 찾아먹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위의 소화흡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입맛이 없고 흉복과 그득하며 답답하며 가스가 차서 불능이 이제 트림이 나고 신물이 나면 대변 상태가 고르지 않다. 지나치게 많이 상식, 음식에서 상한다 이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지고 맛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습이나 열 또는 담이 형성되어 신물이 넘어오고 뱃속이 부어 가래가 많아지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겨난다. 우리 어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전에는 우리 전 세대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많이 요즘 고기량이 점점 요즘 고기를 더 많이 먹게 채소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이 많이 나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름지고 맛이잖아요. 이 기름 맛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요즘 뭐 햄버거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치맥 좀 더 치킨 튀겨가지고 거기다 맥주까지 같이 먹죠. 이게 우리 건강을 망치는 주 원인이 또 되고 이런 것들. 이 음식 부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름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가심한 경우 장위에서 안개가 손상돼 배가 아프나 가스가 져 배가 불려 배가 그득하며 포만감을 느끼며 토하고 설사한 등의 증상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해로운 음식, 지금 상한 음식이죠. 자, 독소의 구토, 이건 뭐 식중독이라고 보면 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대적인 음주. 너무 과도한 음주는 비위를 손상시킨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로입니다. 과로한 노동은 비장의 기능을 손상할 수 있다. 그러면 기력이 없어 나른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호흡이 짧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둥근 게 증상이다. 과로했을 때 너무 과로한 노동을 해서 나타난다. 그럼 이제 과일은 또 과로의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아니라면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인체의 면역 능력도 덩달아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감기나, 사람도 적당히 움직여야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휴식도 적당히 조절하라, 이겁니다. 적당히 여러분들, 이걸 잘 아세요. 노동과 휴식. 무조건 휴식만 하고도 좋지 않다, 이겁니다. 항상 노동과 휴식은 적당하니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요즘 주 5일 근무가 거의 이제 정착화 돼가지 않습니까? 계속, 노동 시간을 줄여라. 쉬는 시간을. 그것도 또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맞춰주느냐. 이게 참 우리의 또 숙제죠. 뭐 주 4일 근무로 가야 된다 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 5일 근무가 이제 정착이면 이제 주 4일로 가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태에서 과일이 저도 참 이제 강의 나오면서 그거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교수님 옛날 주 6일, 뭐 옛날 토요일을 반공일이었죠. 반공일이라고 그랬죠. 토요일 오전 근무한다. 그러니까 주 5일에다 반공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로 가고. 그럼 어느 상태가 과로, 어느 상태가 과일입니까? 과일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논다. 과로? 어느 상태가 과로냐? 내 몸이 견뎌낼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나는 주 6일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이고, 나는 몸이 안 나. 주 4일만에 나는 과로 현상이 나타난다.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이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과로, 어느 과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다 맞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수님, 근데 난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근한다고, 요즘 뭡니까? 주 몇 시간 또 묶여 있잖아요. 주 50. 그 시간 또 넘어가면 그것도 인정 안 해주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참, 인간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방실부정. 이건 딴 거 없습니다. 과도한 성생활입니다.
과도한 이게 절제되지 않은 성생활을 얘기한다. 방실부조용. 방실부이 뭔 말인 거예요? 딴 거 아니야. 절제되지 않은 성생활. 자. 과도한 성생활은 신기를 손상하여 허손의 근원을,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성생활은 신장의 균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생활은 인체 유익하지만 지나치면 정신이 해치고 심한 경우는 허손을 초래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정을 저장하는 곳이다. 신은 우리의 정기에서 정을 보존하는 곳이다. 신기가 충만하면 자연히 정신과 육체가 모두 강건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성욕을 탐하다 보면 신기가 손상되어 정신이 맑지 못하고 허리와 다리가 시큰거리면서 힘이 없어지면 나아가 골증전 딴 거 없다. 뼈다구 사이가 있죠. 열이 파도처럼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빠져. 이걸 골증전입니다. 그 다음에 도안 아시죠? 여기 복수 한번 했다. 도안, 자한. 자, 도안이 뭡니까? 자, 복수. 도안. 땀이 도둑놈처럼 나온다. 그래서 자는 땀이 스스로 나오는 거. 자, 도안. 어떤 경우 나옵니까? 음어일 때죠, 음어. 우리 몸이 음이 허해졌을 때. 도안. 자고 일어나다 보면 축축하게 젖어 있다. 뭐, 낮에 자고 일어났든 밤에 자고 일어났든. 어떤 분은 도안,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난 땀이구나. 아닙니다. 낮에 잠을 잤든 저녁에 잠을 잤든 자고 일어날 때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 이게 도안입니다. 도안은 바로 음어의 증상입니다. 음이 허해졌을 때. 우리 음양할 때 음이 허해졌을 때. 자아는 뭡니까? 평소에 잘 안 그랬는데 요즘 와서 갑자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조금만 움직여. 근데 본래 또 땀이 많이 잘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 그래도 좀만 그래도 땀이 나. 그건 체질적으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전에 그렇게 땀이 잘 안 나는데 평소에. 요즘 와서 갑자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땀이 줄줄줄줄.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는 양어의 증상입니다. 내 몸에 양기가 있을 때. 이래서 자아와 도안을 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가장 빨리 내 몸이 음어냐 양을 구분할 수 있는 이겁니다. 도안이냐 자아냐. 이게 도안. 그 다음에 심계, 해수, 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습니다. 자, 불측사태. 불측사태라는 게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태야. 병신. 그렇죠. 갑자기 불의의 사고, 갑자기 칼로 여기를 비었다거나, 갑자기 유리에 다쳤다거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불의의 사고로 피이육 근고를 손상하는 외인을 말한다. 이 불측사태라는 게. 자, 넘어지거나 맞아서 상처를 입었거나 벌레나 짐승 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사태죠. 이런 거지. 이럴 때 나오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불측사태도 하나의 병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지거나 맞아 상처를 입은 경우. 외상이라는 종통과 출혈 또는 인대의 손상이나 골절 또는 어일로 인한 통증이 유지고 심하면 외사가 상처를 통해 안놓침을 파상풍 같은 위험한 병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나 짐승을 씹는 경우. 체표가 직접 손상될 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위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사에 물려 중독자들. 또 독사에 물려. 그리고 이제 독사냐,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이게 독사에 물렸느냐 아니면 독이 없는 뱀에 물려 이 차이점은요, 물린 자국을 보시면 압니다. 물린 자국이 이빨 두 개 자국이 딱 나 있다, 이렇게. 물린 자국이. 그러면 독사입니다. 이건 독사예요. 왜? 독이 이빨이 있는 독이 두 개. 이게 탁 물어보면 이게. 그럼 이게 이건 독사에 물린 자국입니다. 근데 그냥 쭉 우리가 이빨 자국, 쭉 고르게 나 있는 이렇게 물린 자국 있죠. 그건 독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독이 없는 뱀에 물린 겁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 독사가 딱 이빨 자국 두 개가 뚜렷하게 딱 찍혀있다. 그러면 이건 독사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병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자, 그걸 쭉 살펴봐. 그래서 외관병이로는 유금, 풍, 한, 서, 습, 조화. 그리고 력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의 기운. 자. 그리고 내상병은 희, 노, 비, 사, 우, 공, 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희는 내가 적더라. 희는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 노는 간에 미친다. 비는 뭡니까? 폐. 사는 비장. 우는 다시 폐하고 연관되다. 그렇죠? 공은 신장이죠. 경은 희, 이 둘이 묶여집니다. 심장의 기를 다치게 합니다. 그렇게 내상병 7정이죠. 7정. 그 다음 불내외.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 부절, 방실 부절, 과로, 과일, 불측, 사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혈자리 하나 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 오는 여러 가지 두통이 있는데, 여러분 두통 올 때, 일반적인 두통이 이제 왔을 때 보면 이제 태양이, 양쪽에 보면 여러분, 딱 보시면, 이 눈하고 이 귀 사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눈하고, 눈썹하고 요 밑에 요 사이가 있습니다. 요 사이, 여기서 쭉 이렇게 치고 가시면, 요 눈꼬리 있죠. 눈꼬리가 쭉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간다니까 합니다. 이게 태양열이라는 겁니다. 태양열. 여기.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여기를 꾹 눌러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번 시험을 따라 하셔도 됩니다. 꾹 눌러줘.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얘만 두통 이 정도 하셔도 잡힙니다. 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혹시 뭐 하시면 네이버에 한번 태양열이라고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두통에 아주 좋은 열자입니다. 두통에 태양열이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